지난 2012년 이렇게 멀쩡하게 분만 대기실로 걸어 들어간 산모가 분만 수술 도중 갑자기 숨졌습니다. 국가수는 병원의 진료 기록을 토대로 부검 결과를 내놨는데 의료진의 과실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이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산모의 몸에선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이 나왔는데 진료 기록엔 마취제를 투여한 적이 없다고 적혀 있던 겁니다. 가족들은 의료진이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진실을 밝히라는 유가족에게 오히려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는데요. 사건의 전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한 산부인과의 CCTV 화면입니다. 한 산모가 입원 수속을 밟고 분만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몇 시간 뒤 업무를 마친 남편이 병원으로 와 초조하게 출산을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자정이 다 되었을 무렵 뜬금없이 병원장이 나타나 분만실로 가족들을 데려가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으러 들어갔던 아내가 분만 수술 도중 갑자기 숨진 겁니다. 내가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볼도 만지고 그랬더니 이 느낌이 되게 차가웠어요. 남편 현병철 씨는 5년 전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만삭이었던 아내 박지연 씨는 아침부터 오늘 출산할 것 같다고 말했고 그날 저녁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7시 몇 분쯤에 이제 전화 온 게 입원했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통화였죠. 내가 갈까? 아니야. 아직 진통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는 좀 진통이 길어질까봐 오빠 마무리하고 와. 그날 밤 11시가 되어갈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둘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출산 이후에도 분만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료진도 아내의 상태에 대해 아무 말이 없었다는데요. 그렇게 1시간이 흐른 뒤 현 씨에게 병원장이 다가와 아내가 숨졌다는 말을 전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어난 아이 역시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뇌성 마비에 걸린 겁니다. MRI를 찍어봤더니 하얀 거예요, MRI가. 산소 공급을 못 받아서 저산소 호혈중으로 벌써 뇌가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멀쩡했던 산모의 죽음 앞에 유가족들은 의료진의 과실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국과수 부검 결과 아내의 사에는 양수색 전증, 산모의 상처로 양수가 들어가 급성 쇼크를 일으키는 것으로 의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 기록 때문인데요. 부검 결과 산모에게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이 검출됐는데 진료 기록에는 마취를 하지 않은 걸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기재됐다, 프로포폴이 진료 기록이 허위 조작됐다? 더 의심스러웠던 건 병원에서 숨진 아내에 대한 진료 기록이 2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1차 진료 기록은 사건 당일, 2차 기록은 사건 발생 6일 뒤에 작성됐는데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2차 기록이 1차보다 훨씬 자세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의료진이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2번째 진료 기록을 만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진료 기록이 저희는 2개입니다, 2개. 첫 번째 거하고 2번째 거하고. 무마취로 수술했고, 뭐, 어디 통로로 들어갔고, 뭐 그런 것들 이제 세세하게 이체에 다 적어놨죠.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싸움을 어떻게 할 준비가 됐던 거예요. 유가족의 끈질긴 의혹 제기에 국과수는 이례적으로 재감정에 나섰고 지난해 6월 재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진료 기록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박 씨의 사인이 프로포폴 과다 투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국립수사연구소에서 부검 감정한 내용이 다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기존 감정 결과를 뒤집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양수색전증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연결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확보된 진료 기록이라든가 뭐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망 원인을 재조명한 것 같습니다. 검찰도 재수사에 나섰고 담당 의사인 이모 씨가
치사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진료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유가족들은 담당 의사인 이모 씨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씨가 유가족들을 상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른바 채무 부존재 소송을 비롯해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40건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일단 병을 못 오게 병원 접근 금지 가처분, 그리고 이제 그 업무방해 고소와 업무방해 가처분 소송, 그리고 요 채무 부존재 소송과 또 그 별도로 또 손해배상 3억을 저희한테 달라. 검찰은 이에 대해 의사인 이 씨가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가족들에게 의도적으로 소송을 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를 구속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의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선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파장은 좀 클 것 같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병원 측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들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그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기 미수 혐의로 담당 의사였던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